지금은 컨벤션 센터의 웨스토를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에는 주로 모빌리티 기업들이 조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 쭉 돌아보도록 하겠고, 특히 이번에 모빌리티 쪽에서 가장 바뀌는 거는 그냥 단순한 운송수단의 전기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쪽으로 조금 더 범위가 확대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고 해요. 그 내용들 주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들어서면서 바로 볼 수 있었던 것이 전기차에 대한 어떤 트렌드는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네, 지금 화면에서 보는 거는 엔시스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모빌리티관에 가게 되면 전부 다 자동차만 전시되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제가 잘못 생각한 부분이었었고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를 포함한 각종 운송수단 등이 많이 전시도 되어 있었지만, 또 다른 부분 중에 또 다른 것 중에 주목되는 것은 이 자동차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한 비중도 만만치 않았었다라는 거죠. 각종 센서 기업들과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어우러져야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이런 모빌리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는 게 이번 CES를 방문해서 제가 느꼈었던 조금 남다른 시각이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거 역시 루시드, 그리고 아마존의 자율주행 기능의 선두주자 그 기업인 알렉사 기능이 추가되어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제가 방문한 다음 부스는 저 역시 처음 알게 된 기업인데요. 인텔이 보유하고 있는 자율주행 전문 기업인 모빌아이에서 그 관련된 시험 영상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미 이 기업은 로보택시를 실제적으로 구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경과되면서 이제 운전자의 안전뿐만이 아니라 각종 서비스 부분의 인력 부담을 상쇄하는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기여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모빌아이의 센서가 정말 많이 쓰여질 수 있다는 것들이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작지 않은 공간에 전기 자동차를 전시한 기업이 있었는데요. 바로 빔페스트입니다. 이 빔페스트는 베트남의 완성차 기업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전기차를 생산 그리고 시장에 공급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기존의 미국, 유럽 그리고 아시아 지역 내에서는 일본과 한국 등이 양분하는 시장 등으로 알려져 있지만, 전기차 시장이 이제 막 개화한 상황에서 베트남, 터키 등과 같은 기업들도 이 시장에 뛰어든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축적된 자본을 활용해서 미래의 먹거리가 될 만한 제조업을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만 한다. 제조업을 갖고 있지 않는다라면 그 나라의 일자리가 확보되기는 어렵다.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도 나왔었던 내용인데, 그 비슷한 상황이 현재 전기차 시장에 만연하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이번에 방문했었던 것은 뷰런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뷰런 테크놀로지는 라이다 기반의 자율주행 기능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이 자율주행 기능 등을 활용했을 때 우리가 어떤 운전 보조 장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을 지정하고 그 경로만 설정을 하면 내가 운전대를 잡지 않더라도 현장 내가 원하는 곳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구현하는 그 해당되는 기업이었었는데요. 최근 센서 부분에 있어서는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등과 같은 무엇이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서 논쟁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 공간 인지 능력과 해석 능력을 갖춰야만 안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었고요. 실제 우리 자율주행이 우리 실생활에 얼만큼 가까워졌는지를 느껴볼 수 있었던 그런 기술 구현 상황이었습니다. 자, 현대중공업의 부스에 들르게 됐었고요. 모빌리티 부분에서 현대중공업이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건가? 상당히 흥미로웠었던 것은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풍력과 관련된 친환경 배를 제공을 하는 구현해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막대기처럼 그 지붕에 달린 것이 자동으로 풍력을 일으켜서 마치 돛담배처럼 생긴 거죠.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서 배가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을 선보이게 되었었던 건데요. 이런 그 운송 산업도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향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사전조사에서도 우리가 궁금했던 것처럼 이 전기차나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 모빌리티 분야가 육상 운송에 한정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었고요. 이제는 배, 그리고 UAM 등과 같은 이제는 항공 분야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던 장면들입니다. 외국 대상들을 기업으로 마케팅 요소적으로 이 ESG라는 게 들어가서 쓰이는 건지, 기업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인가, 또 지속 경영이 가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 좀 기억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지난해 미국이 제기를 했던 여러 정책적인 부분 등이 있었죠.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통상 부분에 있어서 규제와 관련된 이슈 등이 있는데요. ESG라는 것은 우리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제약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한 하나의 기본 의무라고 우리가 생각해 두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ESG라는 요소를 하나의 돈벌이의 수단이라던가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측면으로서만 볼 부분이 아니라,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소를 사전적으로 제거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두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해당 일에 별로 날씨가 좋지 않을 거다라는 예보는 있었어요. 그런데 점심 이후로 저희가 야외에 전시되어 있는 구글 부스라던가 BMW, 웨이모 등과 같은 공간을 방문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는데,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라스베가스는 사막 지형이기 때문에 1년에 10번 정도 비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10번 중에 한 번이 저희가 방문한 날 첫 CES가 열리는 날이었었는데, 정말 오후에는 비를 쫄딱 맞을 수밖에 없었고요. 자, 자율주행차 웨이모를 저희가 구경하던 시간이었었고, 이 장면을 보다가 여러 가지 이제 센서라든지 운전대가 없는 자동차도 우리가 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혁신적인 제품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분 좋았지만, 역시 한국 분들은 비를 피하기 위해서 전부 다 이동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좁은 공간에 저희 회사 분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한국 분들까지 대략적으로 한 15명 정도가 저 좁은 공간에 서 있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이번 CES에서 테슬라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전기차 시장이 테슬라가 독주하던 모습이 그동안의 상황이었다라면은, 이제는 이 전기차의 춘추전국 시대가 열리면서 정말 수많은 기업들이 서로의 협업 관계 등을 통해서 이 시장에서 튕겨나가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 CES에 참여했던 한국 테크 산업 애널리스트들과 만남을 통해서 제가 물어봤었던 것은, 여전히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는 넘사벽인 것은 맞다. 하지만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그 폭을 빠르게 좁히려 하는 모습 등을 보이고 있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전기차의 단가를 낮춰줌으로써 그동안 이 테슬라의 어떤 독주를 막기 위한 걸림돌을 만들어 놨다라는 것이 가장 시장에서는 주목할 만한 이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3년에는 완성차 기업들과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격차가 얼마나 좁히는지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 경기 침체로 인한 완성차의 절대 수요가 감소하는 부분 등에 대해서도 주목할 만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지쳐 보이는 부분들 분명히 있죠. 지금도 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땅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의자 찾는 것은 꿈에도 찾을 수는 없고, 내일은 조금 더 자유롭게 이제 베네시안 엑스포에서 열리게 되는 이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많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을 조금 더 편집을 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째 날 일정은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둘째 날 일정에서 여러분들과 한번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